갤럭시 S24 일본 판매 금액입니다. 이게 심플이 가격이에요. 256기가에 124,000엔, 512기가가 138,000엔. 한국보다 갤럭시는 일본에서도 비싸게 팔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갤럭시는 얼마나 팔리고 있을까라는 내용인데, 박간이가 이제 이 삼성 갤럭시 관련으로 영상을 과거에 많이 올렸죠. 일본 사람들이 갤럭시를 사지 않는 이유라든지, 일본에서 삼성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일본 내에서 이제 삼성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적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거든요. 원래 일본이라고 하면은 기승전 아이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이제 아이폰 개석거라, 아이폰 너를 잡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정말 고군분투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죠. 이제 일본 내에 있는 다른 기업이랑도 좀 경쟁하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박간이는 이제 과거에 박간이 영상 두둥 한국까지 가서 갤럭시 S24를 2대나 구매한 갤럭시 헤비 유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정말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이 갤럭시를 사랑하는 이 박간애가 이 사랑하는 마음에 좀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되네요.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이라면은 과연 일본 내에서 갤럭시를 어느 정도 선택할지 한번 본인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샘숭 갤럭시죠. 그냥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살 리가 있겠어? 갤럭시가 안 사? 라고 느끼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물론 삼성이 과거 한번 일본으로 철수를 하고 다시금 진출했을 때는 좀 이제 부정적인 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옛날에 갤럭시 노트가 한번 터졌을 때라든지. 근데 그 이후에 삼성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 2021년이죠. 삼성의 스마트폰의 일본 시장 점유율이 11.1%로 7년 만에 2자릿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애플, 일본 메이커, 그 다음에 삼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삼성 이제 일본 내에서 진짜 도약한다.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당장 이 이외에도 삼성이 원래 기존에는 통신사에만 제품을 이제 납품을 했었어요. 자기들이 판매하는 건 없었는데 삼성이 2023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이런 삼성 스토어 같은 거, 삼성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제품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광고를 했었어요. 당장 이것뿐만도 아니죠. 최근 뉴스 이런 것도 있던데. 삼성전자 뉴스룸 재팬 이래가지고 일본 현지 시장 공략하려고 삼성의 새로운 정보 같은 거를 리얼타임으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최신 보도자료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정보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더 늘어났겠네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2022년이 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걸 보셔야 되는데 핑크색이 애플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샤프, 그 다음에 파란색이 삼성. 샤프랑 삼성이 이제 서로 이제 치고받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이게 2022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신 자료 2013년을 봐야죠. 원래 같으면은 샤프랑 삼성이랑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2013년도부터 갑자기 새로운 게 등장을 했어요. 이걸 전 팀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글 픽셀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신 분도 많이 계실 건데 그렇죠. 얘는 한국에서 팔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구글 픽셀이 갑작스럽게 쉐어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광고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얘는 구글이 설계, 디자인을 하고 외주를 줘서 만드는 폰이 구글 픽셀이에요. 당장에 아이폰이 애플이 만드는 건데 애플 공장이 있지 않잖아요. 애플은 캘리포니아에서 설계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주잖아요. 이 구글 픽셀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같은 데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일본 시장 점유율은 6.3%로 전년 9.1% 대비 감소. 그러니까 2011년에 11% 찍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내려앉고 있는 거예요. 3위에서 4위로 내려앉고. 그 다음에 1위는 애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삼성이 좀 머리가 아픈 거죠. 아니, 구글이야 자본력 해서 친다 하더라도 아까 그거 보니까 이 빨간색 샤프 있잖아. 샤프는 계속 상위권에 있던데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잘 팔려? 얘도 사실은 대만 기업이거든요. 일본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샤프는 일본에서 과거 해둔 게 있어요. 뭐냐? 한국어로 번역. 니케이 크로스텍 2017년도 뉴스입니다. 예, 이게 일본의 과거 스마트폰 이전까지의 일본의 휴대폰의 쉐어를 나타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2007 샤프,
2008 샤프, 2010년도까지 샤프가 넘버원을 먹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갑자기 누가 등장했나요? 빨간색. 애플. 그리고 2014, 2015 애플. 애플이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원래 1인자였던 샤프가 좀 흔들렸을 뿐이지 일본 좀 어르신들부터 이래 가지고 휴대폰은 샤프다 라는 게 남아있어요. 일본에서. 저도 스마트폰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샤프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직까지 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샤프조차도 이제 구글 선생님이 딱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느끼는 거야. 샤프 언제적 샤프야. 구글이 만들고 있다? 이건 쓸만하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미지가 이어지다 보니까 구글이 지금 일본에서 엄청나게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장 여기에 대해서 올해 3월달 기사입니다. 구글 픽셀이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성장. 500%.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이폰에 애플,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진영은 삼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좀 반대가 되더니 애플이 iOS 그거 만들었잖아. 안드로이드 만든 건 구글이네? 그럼 똑같이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이 최고겠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내에서 구글 스마트폰 픽셀이 일본이 지금 최대 시장이 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픽셀이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구글 폰이. 일본에서 잘 나가는 겁니다. 같은 안드로이드 폰이고 그리고 사실은 구글 픽셀이 좀 더 싸잖아요. 그렇죠. 갤럭시 S24의 일본 판매 금액입니다. 이게 심플이 가격이에요. 256기가에 124,000엔, 512기가가 138,000엔. 갤럭시 S24 울트라 심플이 256기가가 18만엔이고 512기가는 20만엔이 넘어갑니다. 이 친구들 대비해서 구글 픽셀 심플이 가격 57,000엔, 61,000엔, 픽셀 8 7만에서 86,000엔. 삼성보다 반값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쪽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삼성은 아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로 삼성폰을 사고 싶은 박간의 오상이나 추미코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일본에서 이 돈 주면은 그 돈 차라리 아이폰 사고 말지예요. 그러니까 소비층이 이쪽으로 몰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무조건 쓰고 싶다. 그러면 저렴하게 구글 폰을 그렇지. 사면 되지. 구글 폰 사면 되지. 그리고 당장 여러분 보기에도 이게 좀 비싸 보이죠. 한국보다 갤럭시는 일본에서 더 비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폰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갤럭시 플래그십이니까.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아까 이 픽셀은 가격이 좀 싸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글 픽셀 A는 판매 가격은 세계 20개의 나라에서 두 번째로 싸다. 구글은 일본은 이미 사람들은 아이폰만 산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안드로이드 애들이랑은 기본적으로 경쟁대에 올라가면 안 돼요. 오케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격을 싸게 내겠어. 픽셀을. 플러스 광고를 무지하게 냅니다. 예, 일본도 장난이 아니에요. 일본 TV, 그 다음에 일본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 인방. 일본을 중요 시장으로 인식해가지고 그냥 거기로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격뿐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갤럭시 S24 언제 출시됐습니까? 1월 31일부터 나왔죠. 그 이전에 사전 예약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이미 나 갤럭시 S24 받았어.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4월 11일에 나왔습니다. 2024년 4월 11일에 갤럭시가요. 요즘이 옛날이랑 다르죠. 2달 후에 일본에 나와가지고 최신 폰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최신 폰입니까? 그건 최신 폰이 아니에요. 항상 갤럭시는 일본 내에서의 판매가 느립니다. 일본은 있잖아. 일본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일본에 들어가는 이 모바일 수익가. 기차 탈 때 삑 하는 거 있잖아요. 전자카드. 일본에 판매할 때는 일본 내에 필요한 기능과 일본 내에 판매한 인증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을 좀 빨리 잡아야 돼요. 일본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도 한국에서 그 갤럭시 샀으니까 모바일 수익가 못 씁니다. 이거 못 씁니다. 저희 갤럭시는. 아니 우선 그러면 애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애플은 일본이 워낙 많이 사주다 보니까 일본을 글로벌 스탠드로 잡았습니다. 그냥 다 때려 넣었어요. 그냥. 왜? 구분할 바에 넣고 보자. 자 그러면은 아까 삼성을 쫓아온 이 구글 픽셀은 어떨까? 전 세계 동시 발매입니다. 일본 포함. 아까 그 기능 다 포함.
똑같이 애플이랑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이번에 갤럭시 나올 때 이거 엄청나게 강조했죠. 동그랗게 써가지고 AI 기능 엄청 강조했잖아요. 갤럭시 S24부터. 왜 그럴까? 이제 하드웨어로는 끝으로 왔어요. 갤럭시 언팩 보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 광고였을 겁니다. 이거를 픽셀은 당연히 다 쓸 수 있습니다. 왜? 구글이 만든 AI 폰이니까. 저는 이거 놀랬어요. 처음에 갤럭시 S24 판매합니다 했을 때 그 영상이라든지 다 봤어요. 그때 그 서클 검색 기능 있습니다 해서 우와 이거는 너무 대단하다. 샘슨만의 기능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왔잖아. 구글 픽셀도 다 되는가요? 라고. 그렇죠.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하가 걸리는 스마트폰 게임 있잖아. 초고화질을 하지 않고 유튜브 뭐 사진 찍고 일반적으로 뭐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로도 다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돈을 거의 2배나 더 주면서 굳이 갤럭시를 살 이유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나온 이 지표 있잖아요. 이제 구글이 아마 이 샤프를 이제 어떻게 잡냐 이 싸움입니다. 일본 내에서. 왜? 거의 일본에서 결판이 났거든. 삼성이 전략적으로 일본 내에서 픽셀이랑 동일한 가격으로 팔 일이 없잖아요. 안 팔고 마지 그럴 바에. S로 픽셀이랑 승부를 봐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는 모르잖아요. 적어도 일본 내에서 갤럭시의 제일 큰 라이벌, 갤럭시의 파일을 뺏어가는 것은 애플이 아닌, 샤프가 아닌 바로 이 구글 픽셀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이면 해외에서 판매되고 몇 달 걸려서 일본에 판매된다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뭡니까? 전 세계 동시 판매가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지키는 브랜드랑 그걸 지킬 수 있는 브랜드의 차이는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유저가 아니라 가격으로만 판단하는 사람, 그 편의성으로만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글 픽셀의 이 자리를 안드로이드 진영 다른 데서 있잖아요. 뺏어오기는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 픽셀을 한국에서 안 팔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엄청나게 뭐 과부하 걸리는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유튜브 보고 뭐 인터넷 방송 가끔 보고 이걸로 뭐 진짜 카톡 보내고 인터넷 쇼핑하고 그런 걸로는 구글 적어도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엄청나게 있잖아요. 내가 무조건 이 브랜드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게 아닌 이상 소프트웨어는 그래도 원조가 구글인데 구글이 만들어서 삼성에게 납품하는 건데 원조가 더 잘하지 않겠어? 애플이 뭡니까? 자기들 iOS 운영체제 잘하는 거 마치 이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일본은 다른 나라의 시장과 동일한 해외 시장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예. 그런 삼성이 바라보는 일본과 구글은 다른 나라는 외면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제일 많이 사주는 최우대국이란 말이야. 거기서 붙어보세요. 구글이랑 삼성이랑.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가격 정책 뭐부터 해서 여러 가지 판촉 프로모션. 삼성은 정말 어렵다고 느낍니다. 일본 시장에서. 하필이면 구글이 적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아마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삼성이라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아마 대책을 세우고 지금 활동하고 계실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으로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주 두근두근 걸립니다. 그렇죠. 특히 갤럭시를 일본에서 홍보하는 입장에서 구글 픽셀도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 구글의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어렵죠. 예, 붙어서 하기엔 일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쉐어가 점점 더 힘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